천만 다행입니다. 제가 그 앞서서 이제 장래혁 교수님 그리고 노영철 교수님 이렇게 브리핑 하시고 내용 굉장히 좋았으나 어쨌든 에어컨도 자꾸 이제 날도 덥고 하다 보니까 살짝 졸음이 오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수습하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만큼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아까 이제 황도혜 트레이너님께서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너무 좋으셨죠. 어, 맥락에 따라서 뭐 이렇게 좀 더 심플하게 하기도 하고 더 깊이 들어가기도 하지만 이 뇌교육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이런 활동들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제 누구나 그 감각만 터득하면 사실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 시작하기 전에 서로 라포를 형성하고 그러는 것들이 되게 또 효과에 또 많은 이제 좌우를 합니다. 그래서 좀 걱정했는데 많이 다행이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오신 분들 중에 그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데 많은 분들이 또 이제 뇌교육학과 아까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또 계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오늘 뇌교육 뭔지 모르고 궁금해서 왔다 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 네. 네. 굉장히 영한 분들이 또 이제 오른쪽에 앉으셔가지고 이제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 장래혁 교수님하고 그리고 이제 노영철 교수님은 저희가 이제 셋이 굉장히 오랫동안 거의 한 10년 이렇게 같이 알아왔던 또 이제 같이 또 일도 많이 하고 해서 앞서서 이제 두 분이 해주실 때 그 기본적인 이제 뇌교육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좀 말씀해 주셔서 저는 되게 가볍게 그러면 이것을 해외에서는 어떻게 또 적용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국제뇌교육협회가 어, 하고자 하는 역할은 어떤 이제 뇌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알린다기보다는 뇌교육을 활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이 사회의 방향, 이 지구촌의 방향을 어떻게 공생의 방향으로 바꿔나갈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실천 사례들을 공유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시너지를 일으키려고 하는 방향에 있습니다. 그렇게 있고 그리고 또 오늘 그 굉장히 이제 15분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최신 사례만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 어떤 마음이시면 좋겠냐면 여기 대부분 이제 그 연배로 보면 제 나이 또래나 조금 밑이나 이렇게 있으신 것 같고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은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리고 어른의 사회에서의 어른의 마음으로 이제 나의 이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그리고 내가 이 여기서 배운 어떤 지식이나 이런 기술들을 내 업무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그리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좋은 공동체를 물려줄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어떤 노력이 있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지금 당장의 나하고는 연관이 없을지라도 이런 것들 앞으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아까 이제 맨 처음에 그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졸업하신 학우분의 그런 이제 노력도 보여주셨지만 그런 정치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와서 할 때나 우리가 어떤 정책을 선택을 해야 할 때 투표를 해야 될 때 어떤 방향에서 선택을 해야 될지에 대한 좀 더 가치 있는 그런 이제 유권자로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한국 요즘에 이제 그 엄청 뜨겁죠. 그 저기 참교육 그 드라마가 나온 이후로 엄청 뜨겁고 사실 그 전부터 이 교사들의 이제 심리적인 문제가 정신건강 문제가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데 OECD에서 2024년에 정리를 해서 2025년에 그런 전세 그 OECD 회원국 중심으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좀 안정된 그런 나라들을 중심으로 교사들의 지금 현황이 어떤가, 교육 현장의 현황이 어떤가 이런 거를 뭐 인터뷰 그다음에 서베이 이런 걸 해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오늘 이제 최신 소식으로 소개를 해드릴 게 이제 미국의 사례이기 때문에 한국과 미국을 비교한 데이터만 여러분들한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교사들에게 있어서 업무 스트레스라는 건 일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어떤 이제 그
변화하는 일에 대한 것도 있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그런 받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느끼냐 적다고 느끼냐. 저 이제 안 되네. 그 맨 오른쪽에 있는 이게 이제 OECD의 이제 평균인데요. 그걸로 봤을 때 한국과 미국들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의외로 미국이 훨씬 높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높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업무 스트레스가 나의 정신 건강에 그냥 학교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전반적인 내 그 심신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가 했을 때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답을 했는데 그것도 역시 이제 OECD 그 회원국의 평균보다 높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전반적인 직무 만족도는 어떠냐?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 이제 교사들 요즘 한국에서도 많이 좀 달라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선생님이 된다고 할 때는 어떤 이제 돈을 벌기 위한 하나의 이제 직업이라기보다는 많이들 이제 사명감으로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직무 만족도가 사실 높아야 되는데 그 OECD 이제 평균보다도 좀 낮고 한국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건 것 같아요. 30세 미만의 그 교사들을 대상으로 봤을 때 5년 이내 이직할 의향에 있는 교사들이 얼마나 될까? 한국은 그래도 아직 5%. 그런데 미국은 29%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조사에서도 보면 가장 그 자기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교사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교사에 대한 이제 처우가 미국은 그 공교육에 대한 투자가 적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더 이제 낮고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업무 스트레스라는 거는 어떤 그 환경에 대한 이제 객관적인 이런 데이터라기보다는 이 한 교사가 똑같은 그 업무가 주어져도 환경이 주어져도 내가 이거를 잘 핸들링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나 그리고 자기 효능감이 있으면 그걸 스트레스로 느끼지 않아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가 높다는 거는 이게 나의 능력을 벗어난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런 이제 스트레스가 오는 거거든요. OECD에서 이제 그렇게 이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 이제 미국 교사가 뽑은 업무 스트레스 원인이 뭘까? 크게 이제 세 가지를 제일 큰 걸 이제 제가 여러분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한국은 뭘까요? 한국은 선생님들이 뭐에 대해서 가장 스트레스 받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그, 네, 그 학부모들의 그 민원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그래서 그게 비교 대상이 없어서 여기다 포함은 안 시켰는데 OECD가 그 조사한 그 서베이 보면 57%가 넘는다 그래요. 그 그만큼 이제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고, 근데 미국 교사는 첫 번째 이제 학급 운영과 생활지도, 요거는 좀 다른 부분인데요.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민원하고는 그리고 그 내가 아이들을 정말 잘 지도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이제 스트레스죠. 이 세 가지 요인들이 사실 다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선생님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그런 기술들을 제공해주고 교육을 시켜주는 그런 교육이 가장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뉴멕시코 사례를 여러분께 이제 소개해드리기 전에 이 똑같은 이제 뇌교육이 오히려 더 극단의 환경 속에서 그 교사들이 어떤 도움을 받았는가 이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엘살바도르 소개를 뉴멕시코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엘살바도르 사례 같은 경우 이제 뇌교육에 대해서 익숙하신 분들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언론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이제 그 2011년에 처음에 그 유엔에서 컨퍼런스가 열렸을 때 한국과 미국의 그런 이제 공교육의 뇌교육이 이런 식으로 활용될 수 있다라는 이제 사례를 듣고 그 엘살바도르의 유엔 대사가 자기 나라 이제 소개를 해서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 나라의 이제 환경이 어떤 이제 그 오랜 동안의 그 내전 때문에 사회가 불안정하고 그리고 그 부모들은 전부 이제 돈 벌러 많이들 이제 미국에 가 있는 상황에서 아이들은 조부모들을 이제 돌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들이 아이들에 대한 어떤 이제 정서적인 지원이나 그리고 이제 물질적인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쉽게 갱단에 노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던 거죠. 이런 환경들 속에서 엘살바도르 이제 정부 교육부에서는 아이들의 이제 종일학교제를 운영을 하겠다고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어쨌든 학교가 제일 안전하니까 이 안에다가 놓고 뭐라도 시키자. 그리고 그때 할 수 있는 어떤 교육 활동을 찾다가 이제 뇌교육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세 단계로 해서 진행이 됐는데요. 처음에 이제 한 학교 대상으로 해서 파일럿 프로젝트를 돌리고, 그리고 나서 그 한국의 이제 ODA 지원을 받아서 4개 학교로 그 범위를 넓혀서 돌리고, 그리고 이제 이 즈음에는 이게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제 교사 교육이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교사 교육 중심으로 돌아가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성과에 힘입어서 2013년부터 지금까지는 그 엘살바도르 교육부 주도로 해서 전체 이제 교원 연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숫자로 보면 엘살바도르가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뭔가 교육의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큰 나라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의 모델로 보고 있는, 많이 이야기를 하는 뭐 핀란드,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여기도 작은 나라인데 어쨌든 거기에 이제 4분의 1에 해당하는 학교가 뇌교육 교원 연수를 받았다는 건 우리나라는 이제 그 뇌교육이 이제 만들어진 나라인데, 그 정립된 나라인데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굉장히 이제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파일럿 프로젝트 이제가 끝나고 저희가 이제 결과 보고서를 연구 평가를 해서 엘살바도르 외교부하고 교육부에 그리고 유엔에 제출을 했었는데, 부정적인 감정들은 정서들은 감소를 하고, 그리고 자기 조절력이나, 그리고 그 자기 감정의 조절이 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관계 개선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주목을 했으면 하고 이제 바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학생과 그리고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시행을 했는데, 이제 실적 연구를 같이 한 거죠, 조사를. 그렇게 했을 때 그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가 개선이 됐다는 거야. 이전에 이제 선생님들도 힘드니까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자기도 그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적극적으로 뭘 아이들에게 해줄 수도 없고, 이런 이제 어떤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냥 자기 효능감으로 치면 그게 굉장히 낮은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자기 몸도 건강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어떤 두려움도 어느 정도 이제 극복할 수 있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아이들을 조금 더 돌봐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동기부여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집에서도 그 지원을 못 받아. 근데 학교 와서 선생님들도 굉장히 소극적이었어.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변하기 시작하면서 그런 것들이 맞물려서 그런 이제 좋은 변화가 있었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보면은 정말 교사의 역할이 그 교육 현장에서 아이를 바꾸고, 그리고 그 교육의 전체 현실을, 그 열악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개선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의미에서 이 교사들이 자신들이 이제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이런 도구들을 마련하도록, 배울 수 있도록, 익힐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엘살바도르에서 이렇게 2014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연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특히 이제 19년 이쯤에서는 아이비리아 파운데이션이 지금, 그러니까 국제내교협회가 처음에 한국에서 만들어지고 미국을 중심으로 이제 그 중남미 쪽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이비리아 파운데이션이라는 별도 기구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엘살바도르 교육부하고 같이 이제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제 여기는 아직도 이제 교육 원조를 받아요, 엘살바도르는. 그래서 EU에서 원조를 받아서 그 자금으로 교사들 그리고 이제 학교 공동체의 사회 정서적 역량을 기르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돌리는데, 거기에 이제 그 아이비리아 파운데이션이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어떤 이제 좋은 교육 그 컨텐츠가 있더라도 그게 확산이 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략을 취한 거는 중남미에서 자체적으로 이제 전문 교원을 강사를 양성을 해야 된다. 그래서 아이비리아 엘살바도르를 지금 설립을 했고, 거기서 이제 그 강사 교육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중남미에 이제 우리가 보통 그 무슨 강이라고 하죠? 거기 밑으로 해서 라틴 아메리카라고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 스페인어를 제일 많이 쓰는데 브라질 한 나라만 빼놓고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에게 모두 다 적용 가능한 그런 이제 강사들을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이때 그 아이비리아 파운데이션에서 2017년까지 그런 활동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평가를 돌아보는 그런 이제 보고서를 발행을 했었는데,
여기 이제 엘살바도르 교원복지연합은 교사들의 이제 복지를 지원하는 그런 이제 공공기관입니다. 공공기관이고, 그리고 엘살바도르의 그런 뇌교육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담당했던 기관이거든요. 교육부에서는 그 학교를 움직이고 이렇게 했던 기관인데, 여기서 이제 이 회장이 그때 했던 인터뷰 중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왜 이게 성공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평가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주목을 했던 거는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사들이 신체적이나 정신적으로도 많이 향상이 됐지만 자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게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번아웃 증후군과 비인격화, 자기와 이제 이게 거리감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감정의 감소, 그리고 자기 효능감 향상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다. 이런 폭력적인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뭘 해서 이 사회를 바꿀 수 있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교사들이 적극적으로 이 뇌교육을 자기들의 학교에서 적용하는데 이렇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게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뉴멕시코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그 뉴멕시코주는 그 미국 이제 연방이잖아요. 주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나중에 연방으로 편입된 곳입니다. 오랫동안 그 스페인어를 쓰던 그런 주였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예 영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나 조부모 중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이 영어를 제대로 배울 수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교육부에서 이제 내려가는 지침들을 보면 그 문화적인 다양성에 예민하게 반응하도록 하는 그런 교육들을 많이 항상 포함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어떤 이제 그 학습 능력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많이 받지 못해서 이제 그런 이제 낮죠. 이런 발표들이 이제 그래 우리 주가 미국의 52개 주인가 50개 주인가 여기서 맨 꼴찌더라 이런 뉴스가 이제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뉴멕시코주 쪽에 있었던 뇌교육 강사들이 이거 우리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뭘 좀 해봐야 되겠다. 아이들에게 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2012년에 이제 이 뇌교육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죠. 이런 내용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내용인데 어, 전체적으로 그 주위의 경제 수준이 이제 낮다 보면 이제 세수도 적게 거치고 이러다 보면은 공교육에 지원하는 그 재정 지원도 적고 이러다 보면 이제 그 교사의 질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교사가 아직 그 교사 자격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교사를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거든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제 2012년도에 그 지역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먼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교육대학이나 그리고 이제 교사들, 교원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뇌교육이 이런 것입니다. 이제 알리는 이런 워크숍이나 세미나들을 시작을 했고요. 제가 이제 한 2, 3년 전쯤에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치면 한 10년이 넘었죠.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이런 신념으로 이렇게 지켜오셨던 그이 뉴 멕시코 브레인 에듀케이션 프로젝트 팀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강사분들을 좀 만나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를 해서 어떤 마음으로 이 지역사회에 이렇게 뇌교육을 소개하고자 했는지. 그래서 그 중에 세 분의 그 인터뷰 내용을 여러분 이제 같이 좀 짧게 보시겠습니다. Just an awakening of their inner power. Kids that seemed very shy, very introverted, perhaps at the beginning of a school year or a session, would just be excited all of a sudden to be coming to class, to be participating. I think Brain Education offers them a sense of I am not worthless, even though I feel like I don't have benefits that I see other people have. I am still the controller of my life, the owner of my life, and my choices make a difference. I think starting in an elementary program with this idea that your brain is unlimited, that there's really infinite potential, is
something that maybe the teachers talk about, but they feel it with brain education. So it's so much more hands-on than just hearing it. Yeah, I think the primary thing that I've noticed about the brain education is that it really engages the whole child in terms of creating a purpose and a goal for them. I always write goals in my practice, but I don't really ask them. And so, like when you're doing part of the character and confidence building, you're really asking them to declare something that's important to them. And so I found that to be totally missing in my PT practice. The school board, when we got approved for the funding, several of the members mentioned that they were very concerned about emotional wellness. And that's been a general concern post-COVID, right? Because kids were secluded at home. They didn't have any social interaction. And there's been a wide acknowledgement that this has caused significant mental problems for the kids. I think on a foundational level, there is an awareness and an ability to tap into that deepest level of human being, deepest level of the psyche of humans, where we are all one and there's no differences. And we need to recognize that. And when we recognize that on the deepest level, then we are emotionally well.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 이제 마지막에 보시는 분은 나이가 80이 넘으셨어요. 그리고 예, 마지막에 보시면 80이 넘으셨고 그 성공회 신부님이신데 이제 같이 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두 번째 분이 제일 젊으신 분이었는데 그분도 70세가 넘으셨어요. 그렇죠. 그런 이제 연세에서 이제 계속 같이 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이것들이 이제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좀 새로운 방식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은 같이 하셨고요.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그 어떤 뉴멕시코가 처한 그런 이제 객관적인 환경, 그 경제적으로 열악하다라는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나의 그 삶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그거의 이제 핵심을 짚어주셨고, 그리고 뇌교육은 거기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겠는가? 본인들이 한 10년에 걸쳐서 이제 체험한 것들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제임스 에크만이라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2000년에 이제 노벨 물리학자상을 받으신 분인데 그분이 네 연구가 굉장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정책 결정을 할 때도 많이 이제 그 인용이 되는 분입니다. 비인지적 기능을 아이들이 키우는 게 인지적 기능을 키우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삶을 앞으로 성공적으로 살아나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연구를 몇십 년에 걸쳐서 사실은 그게 정말 그렇다라는 것을 전 삶에 걸쳐서 이제 추적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비인지적 기능이라는 거는 우리가 IQ 중심의 그런 인지 교육 그런 것들이 가져온 그것으로 키울 수 없는 여러 가지 기능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어떤 동기인 것 같아요. 내 삶을 내가 잘 내가 어떤 꿈을 갖고 그 꿈을 이루겠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공부를 할 거야. 이런 이제 동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요소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뇌교육은 어떻게 보면 그 면에서 기여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그 비용 면에서 아동 그 어릴 때 할수록 그러니까 영유아 때 정부에서 좀 더 많은 돈을 이 비인지적 기능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교육에 투자를 하면 아이들이 좀 더 나중에 우리가 그 복지 비용으로 지출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인 투자다 이런 이제 그런 정책 제안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2017년도에 이런 노력들 끝에 그런 뇌교육에 대한 인정을 하는 의미에서 그 뉴멕시코주의 하원에서 먼저 이제 뇌교육의 날이라는 그런 이제 법안을 통과를 시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그 우리가 이 뇌교육을 공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할 것을 검토하겠다. 그리고 그 검토하에 예산을 지출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네, 지금 MBC라고 저기 표시가 돼 있는데요. 한국에서도 이제 언론에 좀 보도가 되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6년 올해죠. 올해 또 이제 그간의 노력을 다시 한번 기리면서 우리가 뇌교육에 정말 감사한다. 그리고 뇌교육 지금까지 뉴멕시코주에 이렇게 뇌교육을 알려준 뉴멕시코 뇌교육 프로젝트 팀 그리고 이 뇌교육을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신 그리고 이 학교의 지금 이사장님이신 이승원 설립자님께 감사한다 이런 내용을 저 담고 있는 그런 일종의 표창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핵심 문구가 이건데요. 신경과학에 기반한 전인적 교육 모델로서 학생과 교사, 학부모의 정서 조절 및 회복 탄력성을 높이는데 실질적인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이래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도구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건 알지만 그런 실질적인 도구 그리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없다면 사실은 오히려 자신감이 줄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표창장이었다고 보여지고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그 뇌교육의 날 첫 번째 2017년에 그 법안이 통과가 되고 나서 2018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뇌교육 파일럿 프로젝트가 뉴멕시코 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세 개 학교를 선정해서 거기에 이제 뇌교육 강사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수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면 이제 그 앞뒤로 그래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아이들한테 그래서 보면은 I feel, I feel, I feel, I feel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꼈냐는 거예요. 결국은 자신감이죠. 그 객관적인 거와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자신감의 측면에서 나에 대한 긍정적인 자아상 측면에서 모든 것들이 향상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고요. 어떤 이제 그 수업을 했냐면 아까 그 쉬는 시간 전에 뭐 이것저것 해보셨죠. 그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맞게 이렇게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런 명상이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교실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이들끼리 이제 인사를 하게 시키는데 어떻게 인사를 시키냐면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뇌의 주인이 되는 거죠. 내가 집에서 엄마랑 싸고 나왔어. 하지만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고 있어. 그러면 이제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그 아침 인사.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거를 실수 오케이라는 걸로 이제 선생님들이 또 많이 하시는데 미국에서는 I am power brain. 그러니까 뭘 애가 발표했는데 실수했어.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파워 브레인이야. 그리고 친구들이 또 그걸 동의를 하면서 또 맞장구를 쳐주는 거야. I'm power brain.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활동들이 또 이제 아이들에게 맞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하는지 아이가 아이를 지도하는 짧은 영상인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How are you?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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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Power brain cheer. Healthy body, happy heart. Power brain, I can do it. My favorite activity is power brain cheer. Morning. How are you? How are you? You're gr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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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eat. 1, 2, 4, 5. Give your ball a color, a texture, and a shape. Friends or pet. 네, 너무 귀엽죠. 네, 어느 나라에서나 이렇게 이러한 이제 뇌교육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하고 또 자기 삶을 이렇게 창조해 나갈 수 있기를 정말 응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이제 활동들을 가지고 한 3개월, 한 학기 동안 이제 진행을 했는데요.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의 이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직원들이 한 이야기들을 봤을 때 그 학급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 학생들의 사회적 행동, 정서적 건강 그리고 자신감을 향상시켜 준 것 같다 이렇게 보였다. 그래서 원하던 이제 그런 그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그 현장의 교사 선생님께서는 한 선생님은 제일 중요하다고 이제 봤던 거는 이런 이제 긍정 아이들끼리 서로를 서포트해주는 그런 문화인 거죠. 그런 것들이 I'm Power Brain이라는 그런 이제 단순한 말을 선언하는 것 이것으로 이렇게 바뀔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아이들에게 이제 학습 지도를 해야 되고 학급을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직접 이걸 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제 선생님한테 이제 도움이 된 거잖아요. 그런 이제 것이고요. 그리고 한 선생님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까 이제 아이가 아이를 지도를 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뇌교육 그 수업을 하는 곳에서 많이들 이제 보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자기 감정과 자기 생각의 주인이 자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스스로 이렇게 체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활동들을 시키는데 이런 것들을 정말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이제 평가를 했습니다. 이런 이제 성과들에 힘입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여름학기 프로그램으로 이제 진행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뇌교 교원 연수를 워크숍 형태로 진행을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2026년도에 그런 성과에 힘입어서 아까 이제 장 교수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IB 인스티튜트 오브 브레인 에듀케이션은 오래된 이제 직업학교예요. 미국에 있었던 직업학교인데 여기에 2024년부터 뇌교육학과 그리고 지구경영학과 이제 석사 과정이 개설이 됐습니다. 100% 온라인이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서도 당연히 들어갈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영어 시험을 본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부터 이제 그 전까지는 아리조나주에서 인정하는 석사 학위였었는데 올해부터는 미국 전역에서 인정하는 그런 이제 석사 학위가 되었고요. 여기에서 협약을 맺고 그 뉴멕시코주 공교육부하고 협약을 맺고 그 선생님들의 교원 자격 인증을 하는 그런 이제 그 교육 과정에 이제 이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잠깐 이제 말씀을 드리면 뉴멕시코주에 이제 교사 자격의 승급 제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이제 교대를 나와서 이렇게 아마 뭐 비슷한 그런 시험을 봐서 또 이제 승급을 하고 수석 교사까지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는 이제 교대라는 거가 있다기보다는 필요한 교원 관련 학점들이 이수하고 그리고 교사가 돼서 일정 기간 이제 근무를 해야 되고 그리고 국가 공인 자격을 이제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마이크로 크리덴셜 과정을 이수를 하게 되었는데요. 뇌교육에 들어가게 된 건 이 수석 교사가 되기 위한 그런 이제 과정입니다. 여기에 네 과목을 이수하게 돼 있는데 그중에 선택 과목 2개 중에서 1개가 이제 뇌교육을 이제 채택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대로 이수를 하고 나면 이제 수석 교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출한 이제 프로포절 이제 전체적으로 그 5단계로 해서 이제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9월에 신청을 받아서 이제 10월 달에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그 교사들이 신청을 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우선은 이제 뇌 기반한 학습에 대한 이제 이론적인 이해입니다. 뇌 기반 학습이라는 건 이미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 뇌와 학습의 연관성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학습을 효율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뇌에 최적화된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아가서 뇌교육의 핵심 원리를 배웁니다. 뇌를 바라보는 독특한 철학이 있죠. 그리고 그 뇌교육이 갖고 있는 원천 기술로서 그 보스 5단계 그리고 뇌교육 현장이라고 할 수 있는 뇌선 업무 이런 것들을 쭉 배우고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체험 활동들의 그 처음 들어가는 입구는 몸의 감각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에너지에 대한 감각, 그래서 내부 감각과 고유수 형성 감각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 정도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의 집중력 그리고 그 정서 조절 이런 것들을 키워줄 수 있게 하는 그 도구들을 습득하는 게 이제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떤 활동들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이 먼저 체험해보는 그런 이제 익히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적용하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에
아이들이 왔을 땐 뭘 할지, 쉬는 시간에는 뭘 할지 이런 것들을 되게 짤막짤막하게 많이 훈련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선생님들이 학급 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짜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교사의 셀프 케어 및 가족 지역사회 연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교육이라는 거는 혼자 그 선생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그 아이가 처한 여러 가지 환경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선생님 자신의 건강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제 그런 교육 환경들을 어떻게 양육 환경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에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 어, 그 협력해서 아이들을 잘 키워나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뇌교육을 어떻게 그럼 우리가 같이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5단계를 쭉 마치고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은 어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뉴멕시코 브레인 에듀케이션 팀이라고 했을 때는 사실 이렇게까지 될 수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학교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학교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학교에서 그 인재가 양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그리고 또 제가 또 강의하고 있는 곳이 국제 뇌교육 종합대학원 대학교 다 길어요. 네, 있는데 예, 그래서 그런 학교들의 역할이 그만큼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어,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진행이 돼서 미국에서는 어쨌든 한 주에서 공식적으로 뇌교육을 교사들의 자격을 업그레이드 하는데 이 선택을 한 것입니다. 이 뇌교육 프로그램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까 이제 장래혁 교수님이 7월 중에 어떤 이제 한국의 그 언론을 대상으로 좀 대대적으로 이거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아이비하고는 아마도 내년에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지구경영 융합 전공이 있는데 거기에서 좀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교과목도 좀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과정도 한국에도 좀 소개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이제 방법을 좀 찾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지금 국제 뇌교육협회에 있으면서 이제 뇌교육을 지구 경영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그리고 뇌교육 대학원하고 같이 협업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과목을 2개를 올해 운영을 했습니다. 올해 운영했고 아마 이제 조금씩 늘려나갈 것 같은데요.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는 지구 경영 융합 전공이 있습니다. 거기 안에 이제 기초되는 과목으로 지구 경영 의로의 초대 BTS가 들었다는 그게 있고 그 다음에 듣는 심화 과목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르치고 있고 국제 내교육 종합대학원은 올해 처음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그 지금까지 그 국제 내교육협회라는 곳을 통해서 많이 그 수집된 그런 그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뇌교육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으면 좋겠다. 이걸 통해서 앞으로 좀 미래를 새롭게 창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또 교과목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학기 진행이 됐었고 이 안에서는 또 이제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수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 실제로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을 온라인으로 초청을 해서 이런 특강을 갖는 이런 시간도 가졌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혹시라도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 학생이신데 아직 지구경의 이해를 듣지 않으셨거나 하신 분들 있으면 다음 학기에 꼭 한번 찾아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